예, 반갑습니다. 합계법원에서 노동법 강의하고 있고요. 김기훈 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차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회죠.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차 과목은 우리가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차는 4과목이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차 과목에는 노동법 1이 있고요. 노동법 2가 있고요. 그 다음 민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이 있고 플러스로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차에서 우리가 총 5과목을 각 과목당 25문제씩 시험을 보는데요. 그래서 합치면 125문제죠. 이 125문제를 125분 동안 이제 5분 동안 시험 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핏 생각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125문제를 125분 동안 푸니까 1분당 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개인마다 보통 취약한 과목들이 있어요. 대개는 보통 이제 1차에서는 민법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보통 평가가 되죠. 그래서 다들 이제 헬로 느끼는 그게 이제 민법이고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 1분에 한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민법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인중개사 민법도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점점 모든 시험들이 특히 민법에 있어서는 많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보가 어려운 분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대개는 이제 요 두 과목 정도가 보통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분에 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시험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자신 있는 과목들에서 시간과 점수 배점들을 좀 세이브를 시켜 놓으셔야 1차를 합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이제 점수를 이제 확보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바로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이 노동법 2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는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각 25문제씩 50문제가 부여되는데요. 그거를 푸는 시간들은 50분 동안 풀면 안 되고요. 보통 30분 정도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마킹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보통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올려놓고 시간을 세이브 시켜야 다른 과목들을 좀 무리 없이 풀이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동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1차가 쉬워서 그런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노동법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노동법은 특히 이제 2차에서도 메인 과목이죠. 2차 4과목 중에 배점이 150점이다 보니까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차와 2차를 통틀어서 연속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차 시험 특히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뭐 지점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노동법 1, 2를 합쳐가지고 시간상으로는 한 30분 정도의 세이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로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평균적으로 합쳐서 한 80점 정도 이 정도를 목표로 보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차에서는 노동법이 한 과목인데 1차에서는 왜 2개로 찢어져 있느냐? 이거는 이제 노동법의 기본 체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영역을 통해서 개별 근로자들을 이제 보호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용자랑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하는데 너네 힘의 불균형이 있으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네 니들 마음대로 근로계약 체결하더라도 최소한 요만큼은 보장해줘. 이른바 최저 기준을 깔아주는 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얘네는 힘이 약한 애들이고 너는 힘이 세니까 얘네들은 집단을 결성해가지고 뭉쳐서 올 수 있도록 해. 이게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개입을 해가지고 최저 기준을 깔아주는 것. 그게 헌법 32조에 있어요. 헌법 32조에 있고요. 이걸 우리가 근로권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힘이 약하니까 1대1로 싸우지 말고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단체로서 사용자랑 대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봐라. 그런 식의 헌법상 권리를 헌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3권, 근로 3권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우리가 헌법 32조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1대1 관계 이런 것들을 규율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런 근로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 법률들을 개별적 근로관계 법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사용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사업장에 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집단적 노사관계법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대표적인 법률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기준법이 여기에 대표적인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상기 법규의 대표적인 법률이 풀네임으로는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 줄여서 그냥 노조법 혹은 노동조합법 이래 부르는 요 법률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법 32조에 기반해 가지고 형성된 법률들을 시험 보는 게 이게 노동법 1이 되는 거고요. 집단적 노동관계 법규를 이제 그 보장하기 위해서 형성된 법률들을 공부하는 게 시험 범위로서 노동법 2가 되겠어요. 그 2차에서는 노동법 1, 2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노동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에서는 이걸 퉁 쳐가지고 한 과목으로서 노동법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법 1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메인 법률이고요. 플러스로 우리가 그 외에 기타 법령이 있어요. 근기법이란 메인 법률 외에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최저임금법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 간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남녀공용평등법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의 기타 법령이 플러스로 10개가 있고요. 집단법에서도 노조법이라는 메인 법률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외에도 개별적으로 그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법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법 있고요. 교원 노조는 교원 노조법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별도의 법률들이 있습니다. 집단관계를 규율하는. 그게 4개가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라는 메인 법률 2가지를 공부하고요. 1차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2차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2개를 메인으로 공부하고 플러스로 기타 법률을 14개를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노동법 1도 25문제고 노동법 2도 25문제죠. 근데 이게 룰이 있는 건 아닌데 암묵적으로 기타 법령에서는 하나의 법률당 한 문제씩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 15문제, 그 다음에 기타 법령에서 법률 하나당 한 문제씩 해서 10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동조합법에서 21문제, 그 다음에 각 4개니까 4문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1, 2를 구분해가지고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할 것이냐. 일단 우리가 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각각에 발생될 수 있는 디테일한 모든 상황들을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은 기본적으로 규정이 일반성,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형법이라고 치고 뭐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죠. 그게 뭐 왼손으로 때리면 어쩌고 발로 차면 어쩌고 이렇게 다 규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폭행죄 그거 하나만 다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리적 접촉이 없었는데 뭐 귀에 대고서 큰 소리로 와라고 했다. 그것도 폭행죄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법에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건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해고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인사발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당한 이유가 뭔지는 결국 해석에 맡겨져 있는 거죠. 왜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법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전이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구조가 결국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명확하게 다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될 이유가 없죠. 말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론의 상당 부분이 맡겨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출이 돼요.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왜냐? 법률의 규정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점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걸 공부하게 되냐면 뭐 기본적으로 법규정이죠. 자, 이 법규정 가지고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론상 이 규정에 해석을 놓고 학설상 대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학설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학자마다 본인 논문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주장을. 이러다가 현실 노사 관계에서 실제 이게 소송으로 비화가 되면 법관 입장에서는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판례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의 법 규정하에서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는데 학설상 이런 대립이 있고 우리 판례 입장은 이러이러하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검토 의견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 문제점, 두 번째 학설, 세 번째 판례, 네 번째 검토 이걸 공부하는 걸 우리가 문학 판검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2차 시험 같은 경우 답안 쓰실 때 요 문학 판검이 아주 기본적인 클래식한 법학의 답안 포맷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학설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OX 형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뭐 1번 지문이 맞는 거다. 2번 지문은 틀린 거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는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트렌드가 많이 변해가지고요. 2차도 판례가 메인이에요. 판례가 메인이지만 2차에서는 학설을 얹어주죠. 근데 1차에서는 학설은 공부를 안 해요. 왜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 같은 맥락으로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는 거니까 내 의견은 중요치 않아요. 검토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1차에서 뭘 공부하는 거냐? 이 법 규정의 기본 내용들을 보면서 이 법 규정에서 어떤 식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판례 입장은 무엇인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 규정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례를 공부하는데 이걸 우리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답안에 쓰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점은 결국 이해용이지 이 자체를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요. 그럼 결국 좀 지우긴 애매한데 얘도 핵심은 아니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법 규정하고 판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 규정이야 규정의 내용이 있는 내용 그대로 되게 세세한 좀 짜잘짜잘한 트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숫자를 좀 바꾼다거나 좀 말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판례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판례에 대해서 뭘 공부하는 거냐면 사실관계를 공부하고요. 판례가 제시한 논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판례의 요건 및 결론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관계 내에서 우리 판례가 이런 식의 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요건 결론을 공부한단 말이죠. 2차 시험에선 그런 것들을 답안에 현출을 해내는 거고요. 1차 시험에선 사실관계를 시험에 내지 않죠. 논거도 내지 않아요. 뭐 장기적으로는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직까지는 이거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얘도 볼 필요 없고요. 얘도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건 결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요건도 좀 떨어지고 결론 중심으로 요거 중심으로 특히 결론이죠.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더라. 그럼 뭔가요? 1차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근기법과 노조법을 메인으로 해서 그 밖에 각종 법률들의 법 규정을 충실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 입장이 있으면 그 판례의 결론을 학습을 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2차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공부 그 분량이 적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1차만 위해 공부할 거냐? 물론 이제 그 진입 시기가 1차 시험 뭐 한 달 전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는 2차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2차 들어가시게 되면 판례 중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법 규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실하게 공부를 해놓고 판례 입장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게 2차 공부하실 때 큰 자양분이 돼가지고 2차 공부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각 과목별로 힘 조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1차에서도 필요하고 2차에서도 필요하고 심지어 실무 나가도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뭐 세상이 워낙 빡빡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아예 본인의 무언가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다수의 분들은 막 긴가민가 하면서 막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모든 자격사 시장들 중에서 되게 안정적이라는 시장들은 없어요. 어딜 가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주변의 말들을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 생각하시기에 이게 본인 적성에 맞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들어오신 순간 그냥 이 일 자체에 확신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격증 취득 이후에 그 사는 방식들은 다들 다양해요. 노무사마다 다 다양하고 특히 요즘에는 합격자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노무사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고 강사도 지금 10년 넘어갔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은 본 적이 있지만 자격증 취득 그 자체를 후회하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죠? 본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사실인 것처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잡고, 물론 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목표는 맥시멈 2년이다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단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시고 시험에 처음 진입하시고 말 그대로 입문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쉬지 않고 목적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후에 삶으로서 증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노동법은 김기범이라고 하는지 이게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